근무하고 있는 정수현입니다. 네, 제 주제는요, 인사와 감사가 살아있는 복지 현장 희망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얘기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은 앞에서 문미숙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권태영 선생님까지 하셨던 얘기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살아갑니다. 그러시죠? 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누구랑 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막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친구들과 같이 그런 계획들을 세울 때 내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무시되면 왠지 모르게 친구들한테 서운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시작하기 전에 제 아내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어제 잠깐 왔다 갔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아내입니다. 예쁜가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제 아내 김민지 선생님은요, 지역가정센터 지역가정센터 전북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자신의 자아가 아주 강한 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왜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사랑하시는 분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분들의 어떤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을 뭐 해주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고민을 하면 어떤 선물을 해야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요, 항상 제 아내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물어봅니다. 부인,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부끄러워라. 예,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러면요, 항상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장바구니에 벌써 담아놨지? 이렇게. 옥션 장바구니에 벌써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담아놓습니다. 17,000, 13,900원이요. 네. 이렇게 담아놓는데 독특하죠.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를 이미 담아놓고 저는 카드 결제만 해주거든요. 네. 심지어는요, 이거 얘기하면 또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심지어는요, 프로포즈, 여자들의 로망 아닌가요?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해라 라고까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프로포즈, 나는 프로포즈 6월 29일 날 받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으시겠죠? 제 아내는요, 프로포즈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네. 생일이나 프로포즈 특별한 날에 저는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줍니다. 이게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리 비싼 100만원짜리 선물을 해주든 만원짜리 선물을 해주든 어떤 감동이 있는 프로포즈를 내가 생각했을 때 해줘도 아내한테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게 없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받고 싶은 대로, 본인이 갖고 싶은 것대로,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독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내 이런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좀 누가 녹음해서 제 아내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정은 선생님이 보통 잘 영상 찍어서 보여주시고 하시던데.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신가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 사회복지 원치 않아서 했던 분도 있고 원해서 오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 이웃, 대학 동료, 직장 동료, 뭐 무슨 동의, 동동이 다 있잖아요. 많은 분들과 사후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네, 여기 뭐 혼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뭐 에너지도 주고받지 없으시죠? 그러면요, 우리 사회사업가들 또 사회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 현장에 나와서 혹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만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욕을 하러 가는데 이동국 차에 들어가서 갔다 와서 시원하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해본 적이 없어서. 머리하러 복지관 가셔가지고 복지관에서 저 원빈 머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야 할까? 우리는 보통의 미용실을 이용하고 어제 올펜빌라 이야기 또 박시현 선생님 소개하실 때도 그랬죠. 장애인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 안에서 머리를 잘라야 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에 전번 동문도 있고 안에도 있고요. 심지어 저기 보시면 붉은 악마도 있습니다. 제가 붉은 악마 얘기하면 그래요? 정수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머플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 그 월드컵 때 이렇게 보시면은 막 대형 태극기가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서 막 대형 태극기 애국가 나오고 막 올라갈 때 다 멋있는데 거기서 막 태극기 들고 뛰는 사람이 접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혹은 SNS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상호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 책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어르신들의 책을 보면 뭐 친구나 이웃 어른이나 가족이나 친정의 동네 사람이 강한 관계망, 약한 관계망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호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뭐 복지관하고 연결되어 있고 가족이 있으셔도 뭐 도와주기가 힘들고 장기요양센터에서 나오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사회사학과는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어르신들 체계처럼 그 어려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 체계 주변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업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바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쭉 다 사례들 얘기하셨는데 좀 뭐 단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낯설 수도 있는데 하셨던 얘기들은 모두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들이요. 앞에서 얘기했던 당사자의 자주성, 뭐 굳이 제 아내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한테 어떤 걸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어르신이 뭘 원하시는지,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워드리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생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관계망들을 강화해서 어르신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 주고 서로 도움 주고 받는 그런 호혜적인 관계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방법으로 저는 걸언이라고 한덕인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어른에게 교훈이나 길잡이가 될 말이나 가르침을 달라고 청한다는 뜻인데요. 이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인사하고요, 여쭙고요, 의논하고 부탁하거나 함께하고 또는 본을 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5가지 방법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숭이복지관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요,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요? 슈퍼 가서 껌을 하나 살 때도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숭의복지관이라고 아세요? 여기 숭의복지관이 이번에 새로 입사했던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구두방에 구두 닦으러 가서 그렇게 인사하고요. 열쇠집에 열쇠 복사하러 가서 그렇게 세탁소 가서 세탁 옷 맡기면서 좀 독특하죠. 그냥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고 다 나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승희복지관이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요 이게 처음이 어려운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게 사장님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친해졌지라는 이런 관계가 깊어졌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참 쉽습니다. 복지관의 일로서 아니면 지역사회 일로서 여쭈어 보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과 나는 이미 관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의논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분께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울 수 있도록 부탁하고 또한 함께하고 그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인사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요 지속적인 만남과 감사함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의 핵심은 관계라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지역사회가 혹은 사회사학과 지역사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왔을 때 얼마나 그 관계를 잘 맺어놨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잘 풀리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복지관에 하는 큰 행사들조차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해서 부탁을 했는데 사장님 본인께서 돕기가 힘들 때에는 옆에 분 아는 분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도와도 주시고 그렇게 연결 네 그런 또 경험도 했었고요. 그래서 때의 핵심은 관계. 그 때가 올 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잘 관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사업가와 복지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당사자 체계 관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복지관 아까 전에 천하연 선생님이 그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지정가가 아이들과 관계를 깊이 하는 것보다 학교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를 세우는 거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회사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과 그분 그 지역사회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초등학교에 실제로 의뢰됐던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초등학교에서 아이 어머니가 아이가 2살 때인가 1살 때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가고 저는 연락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빠는 맨날 술만 드신대요. 술만 드시고 아이가 아빠가 술만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밥은 잘 먹는지도 걱정되고 집안 환경도 아주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방문을 드렸는데 집을 갔는데요. 진짜 폐가를 연상케 하는 그 정도의 심각한 드러난 문제라고 말씀드릴게요. 드러나 보이는 문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문지방으로 되어 있는 문들이 구멍이 슝슝슝 나 있고요. 이불이 벌써 한 몇 달을 빨지 않았는지 거기에 라면 국물이 쏟아서 굳은 지는 벌써 오래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러난 문제는 아빠의 알코올 문제, 아이의 방임, 아이의 건강 이런 보통의 사회복지적 시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드러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들어봤더니 구청에서도 1년 동안 그 가정에 개입을 했었대요. 그 가정에 알코올 센터도 보내보고 아이들 집에 대청소도 해보고 막 여러 명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변화가 안 되더래요. 변화가 안 돼서 복지관에서 어떻게 좀 해봐라 개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1년 넘게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된다고 한들 복지관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팀원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찾아봅시다. 문제보다는요. 강점을 찾아봅시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이의 강점, 아빠의 강점, 지역사회의 강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아이와 아빠와 얘기하고 만날 때도 강점이 뭘까를 찾았습니다. 막 이런저런 강점들을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시지만 저희들 만날 때는 술 드시지 않고 기다리실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런 결단력은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이는 뭐 한지공에 1등 했다 뭐 이런 또 강점도 있고. 지역사회에서는요 아이가 1살 때 2살 때 엄마가 없어서 지역의 어른들이 아이를 돌봐주셨대요. 어른이 아니라 어른들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 봐주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강점들을 찾아서 우리 복지관의 그 노봉희 선생님과 같이 지역을 두루다니며 걸어냈습니다. 아까 전에 5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두루다니며 걸어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역을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요. 저희 복지관이 있는 위치한 곳은 연구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구도심 지역입니다. 각각 집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서 네. 집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 슈퍼 아까 전에 막 아빠와 얘기할 때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자주 술 드시러 가는 집 아이가 가게 뭐 물건 사러 가는 집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희는 다 찾아가 봐야 될 집인 거예요. 그래서 슈퍼도 찾아가고 그 아이를 잘 돌봐주셨다는 고물상 이모 할머니 댁도 가서 찾아갔고 인사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기 이 숭이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고 혹시 여기 누구네 집 아시냐고.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걱정돼서 이렇게 와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이가 지금 뭐 이렇게 피부병도 막 나고 막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했더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요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동네 그 슈퍼 사장님은요 아 그 친구 우리 집에 와도 절대 술 안 줘. 애들이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통장님은요 에휴 내가 그 집에 몇 번이나 갔는데 청소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벌써 해주셨다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은요 아 그러게 말이세 나서 애들이 무척 걱정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학과가 이 주민들의 걱정하고 있는 마음들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데 조금만 그 부분들을 사회사학과가 중간에서 거들어드리면 얼마든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거론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뵙는 곳곳마다 아이의 집을 걱정하고 계셨고요. 그래서요 지금은 그때 사전 모임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갔는데 다시 또 찾아다니면서 또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면서 관계 맺으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좀 더 관계가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는 거죠. 아이가 찾아갔더니 피부병이 났습니다. 피부병이 나서 애가 계속 근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걱정이 되는데 이모님 혹시 아이가 빨리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복지관에서 그 아버님하고 같이 차는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서 병원을 데려가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빠하고 오빠밖에 없으니까 이모님께서 아니면 통장님한테 찾아가서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통장님께서 목욕탕 가실 때 애기 한번 데리고 와서 씻겨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두고 다니면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래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지역 주민들이요 생각해보겠다. 또 통장님은 알겠다. 내가 갈 수 있을 때는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목욕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통장님이 데리고 가는 걸.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거론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요. 지역의 인정이 살아나고 어떤 특별한 염치 없이 서비스 받는 혹은 아이들은 되게 자존심 상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인정들이 살아나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 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지금까지 문미석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쭉 많은 사례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그냥 마음속에만 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현장으로 삶으로 돌아가셔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에서 사례관리 사업 담당하십니까? 1년에 한두 가정만이라도 강점 중심으로 강점을 찾아서요. 그 강점을 활용해서 그분의 당사자의 삶을 바꾸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밑반찬 사업 담당하십니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복지관에서만 계속 보내주지 마시고 어르신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거론하는 겁니다. 여쭤보고 도울 수 있는 만큼 어르신이 하기 힘든 부분들은요. 사회사학과가 중간에서 거두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함을 통해서 당사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지역사회가 지역의 일로서 도울 수 있도록 여쭙고 주선하고 돕는 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래가면서 우리 사회사학과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은데요. 모든 사업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애프터 서비스 하겠습니다. 캠프가 끝난 이후에요. 대학교 학생도 좋고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도 좋고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여기 오신 우리 문미숙 선생님부터 아직 제가 허락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열정 가지고 오셨는데 선생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면 달려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쵸 선생님? 대답하셨습니다. 네, 약속 받으셨는데 네, 기간에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 저녁 시간도 좋고요. 네, 토요일도 좋고요.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가서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